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고등학교 미술교사입니다. 남편은 수학교사로 저희는 교사부부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미대생, 남편은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과를 다니는 남학생으로 캠퍼스 커플을 거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슬아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은 저를 닮아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더니 예중을 다니며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화영이가 형님 닮아 그림을 저리 잘 그리니. 글쎄, 화영이 보면 나 어렸을 적보다 훨씬 잘 그리긴 해. 그런데 또 막상 걱정도 되고. 무슨 걱정이요? 내가 나름 실패한 화가라 잘 알잖아. 순수미술하면서 화가로 사는 거.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한지. 화영이야 뭐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유, 그런 말 마. 솔직히 나나 화영 아빠나 중고등학교 교사. 화영이가 금수저 얘기 들을 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화영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잖아요. 그런 게 자식한테 얼마나 큰 토양이고 힘이 되는 건데요. 그리 말해주니 괜히 기분이 좋은데? 형님 보면 화영이 어릴 적부터 매일 미술관 데리고 다니고 그림 일기 매일 직접 봐주시고. 아니, 그런 게 조기교육이지 뭐가 따로 조기교육이에요. 동서도 성민이한테 지극정성이면서 뭘 그래. 저야 요즘 대사에 성민이 품에 끼고 키우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위 따느라 친정에 성민이 맡기다시피 해서. 지금 와서는 후회도 좀 많이 돼요. 학위를 좀 늦겠다고 성민이 어릴 적에 내가 품 안에서 키울 걸 하고요. 아니 뭐 엄마가 아이를 품에서 키우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어느 집이나 다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그리고 박사학위는 아무나 따나? 공부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건데. 박사학위는 땄는데 뭐랄까. 성민이가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그 역할을 못한 느낌이 들어요. 애가 그래서 좀 주의가 산만하고 밤에 불안해하나 싶기도 하고요. 남자애들은 그 나이 때 다들 산만해 동서. 그런데 밤에 불안해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그냥 우리 성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혼자 자는 걸 싫어하고 또 자꾸 무서운 꿈을 꾸곤 하거든요. 난 또 뭐라고. 성민이가 부쩍 키 크려고 무서운 꿈 꾸나 보네. 안 그래? 뭐 그런가 봐요, 형님. 동서 부부는 저희 집과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신혼집을 가까운 곳에 얻었었고 그 이후 쭉 한 동네에 살며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저나 동서나 여자 형제가 없어서인지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고 속을 터놓고 지내는 관계입니다. 동서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까지 딴 능력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공부하는 기간이 길었고 출산 후에 아들인 성민이를 친정에서 크게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 뭔가 엄마로서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동서였죠. 동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대학에서 시간 강의도 하고 번역 일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억척엄마이기도 하죠. 동서, 샌드위치를 좀 많이 만들어서 가져왔어. 어머, 매번 형님께 얻어먹기만 해서 어째요? 뭐 대단한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뭘. 우리 성민이가 제가 한 음식보다 형님이 한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럴 리가 있나. 애들은 엄마가 해준 음식을 제일로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리에는 젬병이라 그런가? 성민이가 그랬어요. 큰엄마가 해오시는 반찬이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래? 그럼 밑반찬 할 때마다
좀 넉넉히 해서 성민이 가져다 줘야겠네. 아유, 형님. 그런 부담 드리려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야. 음식은 원래 쥐벼룩만큼 만들면 맛도 없고 볼품도 없어. 이왕 만드는 거 넉넉하게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서로 좋지 뭐. 매번 감사해요, 형님. 아니야. 아, 참. 저번에 동서가 봐준 영어 자소서 말이야. 화영이가 학교에서 엄청 칭찬받았어. 고마워. 동서 덕분에 화영이가 점수 좋게 받았네. 제가 형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밖에 더 있나요? 매번 화영이 영어과에 돈도 한 푼 안 받고 해줘서 내가 미안하지 뭐. 가족끼리 그럼 과외비 받으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형님. 저희 딸은 동서에게 몇 년째 영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동서의 스펙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고액 과외를 받고 있는 셈인데 거의 5년 가까이 동서는 일주일에 2번 저희 딸 과외를 성의껏 해주고 있죠. 재수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고맙네. 요즘도 화영이 영어 과외 계속하는 거야? 그럼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1시간 반씩이요. 과외비도 안 받고 뭐 상품권 같은 거 줘도 안 받고. 미안해 죽겠네. 나라도 좀 금일봉 넣어 건네볼까? 그러든지요. 그런데 동서 성격에 아마 안 받을걸? 재수씨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신뢰가 있어. 차분하고 지적이고. 그러게요. 서방님이 장가 잘 가셨지. 우리 집 남자들이야 결혼은 다 잘했지 뭐. 나를 봐도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는데?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사람이 참, 아유, 달콤한 말을 하면 받아줄 줄도 모르고. 동서한테 안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보단 많이 하려고 해요. 반찬이나 간식 같은 거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수고가 많네. 그런데 당신이 재수씨랑 잘 지내니까 나도 참 보기가 좋아. 당신이? 난 솔직히 어릴 때나 커서나 유한이랑 그리 살갑거나 가깝지 못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우연치 않게 같은 동네 살게 되면서 당신이랑 재수씨가 원체 돈독하니까 나랑 유한이도 나이 들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랄까? 하긴 결혼 초에 비하면 당신이랑 서방님 사이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당신이랑 재수씨 덕분이라니까? 우리 집 남자들이 결혼 잘한 거는 정말 맞는 말이네. 동서와 저 사이가 돈독한 덕분에 남편은 서방님과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고마워하는 편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시어머니께서도 너희들이 시집 오기 전부터 어디 사주를 들으러 가면 이 집 며느리들은 자매처럼 사이가 좋을 거라더니 너희 둘을 보니 딱 그렇구나. 진짜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그렇단다. 나보고 며느리 복이 있다고. 아들들은 대면대면한데 며느리끼리 합이 잘 맞아서 집안이 유지가 될 거라고 말이다. 어머니, 그렇게 용한 집이 어디예요? 저도 한번 가서 사주 풀어보게요. 아주 옛날에 우연히 들른 점집에서 들은 얘기란다.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구나. 형님, 저희들이 한 집안에 시집오게 된 게 운명인가 봐요.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내린 동서지간? 그런 농담을 하며 웃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돌아가셔서 저희 곁에 안 계시지만 살아생전 살갑게 잘 지내는 저와 동서를 보기 좋아하시며 기특해 하셨죠. 너희들이 사이가 좋으니 아들 며느리 내외가 시댁걸음이 잦아져서 나도 좋구나.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자주 오는 건데요. 어머 형님, 저는 형님 보러 시댁 자꾸 오는 건데. 뭐라고? 암튼 동서는 농담도 잘한다. 정말이에요 형님. 어머님 맛있는 밥도 좋지만 형님하고 수다 떠는 맛에 시댁 오는 게 더 즐거운걸요?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응? 한양만 가면 된다더니. 난 어떤 곳이리건 며느리네 외갓집에 자주 오니 좋구나. 어머님, 근데 속담 비유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얘는 참,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그런 걸 꼭 따지고 드니. 대충 거 맑게 알아먹으면 된 거지. 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동서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우리 집안은 여자들끼리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시아버지를 사별하시고 좀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라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저와 동서가 더 시어머님을 찾아뵙는 것도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대장암 투병을 오래 하셨는데 병간호 역시 저와 동서가 같이 합심해서 정성껏 해드렸어요. 에휴,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늙은이 병수발에 이렇게 시간 안 뺏겨도 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도 딸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요, 어머니. 저랑 형님이랑 돌아가며 돌봐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요양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너희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어머님이 중증 치매도 아니신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저희가 또 같은 동네 살면서 돌아가면서 간호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어머니. 형님은 큰딸, 저는 작은 딸이라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심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가 며느리들을 다 잘 봐서 말년에 호강을 하는구나. 고맙다, 첫째야. 둘째야. 시어머니께서 1년 가까이 투병을 하는 동안 저와 동서는 돌아가며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요리를 제법 하는 저는 시어머니를 위한 남한자 식단을 준비했고 동서는 어머님 목욕과 집 청소 등을 전담했죠. 병원에 오고 갈 때도 돌아가며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했고요. 당신이랑 재수씨, 우리가 해줄 일들을 대신해 주어서 너무 고맙네. 나랑 동서는 어머님 첫째 딸, 둘째 딸이니까. 진짜 당신이랑 재수씨 같은 며느리들은 잘 없을 거야. 나도 유한이도 절대 안 잊을게. 그나저나 어머님 병원이 차도가 별로 없어 걱정이다. 암이 너무 말기에 발견돼서 혼자서 우리 형제 키우느라 너무 고생만 하셔서 아프신 것 같아서 속상해. 가족들 걱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1년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형님, 이번 어머님 제사 때는 어머님 좋아하시던 메밀전병에서 올릴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친한 후배가 강원도 메밀가루를 보내준다는데 제수 준비하는 날 가지고 갈게요. 그래, 알았어.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동서와 어머님 제사를 앞두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 제사를 며칠 앞두고 동서와 함께 제수 준비를 위해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좀 피곤해서인지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좀 일어나봐. 무슨 일이에요? 한밤중에 자는 저를 다급한 목소리로 흔들어 깨우는 남편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유언이랑 재수씨 지금 병원 응급실이래. 병원 응급실이라니 이 시간에 왜? 재수씨랑 유한이 둘 다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어린 조카 아들, 동서내외 아들 성민이가 홀로 잠옷 차림으로 엉엉 울고 있더군요. 성민이를 겨우 진정시키고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저와 남편이 마주해야 했던 건 동서내외의 처참한 주검이었습니다. 두 분이 아파트 옥상 아래로 추락하셔서
병원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네? 아파트 옥상 아래로 추락이요? 멀쩡하던 동생 내외가 왜 갑자기 이런... 유한아, 재수씨...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몰골이 이게 대체 뭐냐고! 유한아, 내 동생 유한아... 동서 내외의 시신 상태가 너무 처참해서 조카 아들 성민이에겐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수조차 없었어요. 제 시신 부검 결과 여자분께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동서가요? 동서는 평소 술을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마침 그날 아파트의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던 바람에 두 분이 옥상으로 향하게 된 경위나 그런 것들이 모두 미궁입니다. 그 시간에 동서 부부가 대체 왜 옥상에 갔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단 말씀이세요? 네. 집안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가 돌아가신 부부의 어린 아드님인데 방에서 잠들어 있었으니 알 도리가 없죠. 동서와 서방님이 대체 왜 그 시간에 옥상을... 이웃 주민들 증언으로 그날 밤 늦게 좀 그 댁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현관문이 쿵 소리가 나면서 여러 번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도 하고요. 동서네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조사하며 내린 결론으론 그렇습니다. 두 분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상하네요. 동서 부부는 평소 인꼬부부 소리 들을 만큼 둘이 싸움이라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부부간의 일은 부부만이 아는 게 정답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CCTV가 그날 아파트 전체에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증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증거나 흔적이라곤 여자분이 추락하며 난간에 매달렸던 흔적 정도죠. 난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 건물 외벽 중간에 배관 통로가 연결되는 난간이 하나 있는데 그 난간에 여자분 옷자락이 찢겨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동서가 그 난간에 걸렸다 추락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그런 식의 추정이 가능하겠죠. 현재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자분께서 그날 술을 많이 드셨고 부부싸움하며 신랑이 끝에 두 분이 옥상 아래로 추락했다. 그런 결론으로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정말이지 너무나 급작스런 동서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렀고 저희는 충격을 많이 받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조카 아들을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로 했어요. 성민아,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많이 속상하고 슬프지?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큰엄마,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볼 수 없는 거예요? 큰엄마도 너무 속상하고 슬프단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면 살아서는 다시 볼 수가 없어. 대신 큰엄마가 성민이 엄마 대신 해줄게. 응? 엄마 보고 싶어요, 큰엄마. 아우, 불쌍한 것. 우리 성민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저 역시 성민이를 달래주려다가도 어린 조카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중학생 딸도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성민이를 많이 신경 쓰고 챙기며 생활하게 되었죠. 성민아, 내일부터는 학교 나갈 수 있겠어? 네, 큰아빠. 내일부터는 학교 나갈래요. 그래, 우리 성민이가 아주 씩씩하구나. 앞으로 아침에 학교 갈 때 성민이 등교는 큰아빠가 데려다 줄 건데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큰아빠. 그런 인사 안 해도 돼, 성민아. 큰엄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큰아빠를 아빠로,
큰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알았지? 네. 초등학교 2학년인 성민이가 작은 어깨를 떨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저와 남편은 억장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상실감과 슬픔도 무척 컸지만 어디 부모를 잃은 조카 아들만 하겠어요? 게다가 겨우 9살 배기 남자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심정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앞으로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 어린 게 눈물 참으려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요. 어린 녀석이 누굴 닮아 속이 저리 깊은지. 민정아, 너도 당분간 성민이한테 신경 좀 많이 써주렴. 엄마가 부탁할게. 엄마가 부탁 안 해도 저 그렇게 해요. 엄마도 작은 엄마랑 자매처럼 각별하셨지만 성민이도 저한테는 남동생이나 다름없는 녀석인걸요? 그래, 고맙다. 착하네 우리 민정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엄마 아빠도 성민이한테 더 잘하시면서요, 뭘. 그래, 우리라도 성민이를 많이 챙겨주자. 저와 남편은 상의해서 성민이를 저와 남편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민이 호적에 올려서 키우는 거 당신이 선뜻 허락해줘서 고맙다. 나하고 동서는 자매지간이나 다름없었어. 그런 동서가 남기고 간 아들인데 당연히 우리가 걷어 키워야지. 당신이 혹시 성민이 키우는 거 반대하면 성민이 시골 외가댁에 보내려고 했는데. 강원도 외할머니 댁 말이야? 그건 안 돼. 그댁 외할머니가 정정하시면 몰라도 나이도 엄청 많으신데다 노안으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무슨 성민이를 맡겨.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여자로 생각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의 아이 키운다는 게 솔직히 보통 일은 아니잖아. 내 자식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여보, 내가 화영이 키우면서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성민이를 무시할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야. 게다가 동서는 나한테 친동생과 다름없던 사람이고. 어찌된 게 내 친동생의 아들이 성민인데 당신이 더 각별한 것 같네, 성민이한테. 어쨌든 여보, 우리 앞으로 성민이한테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 여보, 정말 고맙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성민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집에서 키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민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고함을 지르며 깨어난 성민이가 다급하게 저희 안방문을 두드리더군요. 성민아, 무슨 일이니? 꿈에 귀신이 나왔어요. 무서운 꿈을 꿨구나. 오늘은 큰엄마하고 같이 자자. 내 큰엄마, 옆에 있어주세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민이는 고작 9살이었고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버거운 나이인 것이 사실이었죠. 다 큰 성인에게도 부모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고 상실감을 불러오는데 엄마 아빠가 종교고 우주인 그 나이에 부모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싶어서 저는 한동안 성민이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점점 더 제 옆에서만 잠들려고 하는 성민이였습니다. 큰엄마랑 같이 자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요. 돌아가신 할머니 말이니? 네,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한참 있다가 가세요. 그래서 성민이가 자꾸 큰엄마랑 자고 싶어 하는 거야?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네, 이상하게 할머니가 꿈에 나오면 다음날 기분이 좋거든요. 어린아이의 천진한 말이라기엔 좀 묘하게 섬뜩한 느낌이 드는 성민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잠이 든 날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조카 아들의 꿈에 나온다니. 솔직히 무슨 일일까? 시어머니께서 뭐 꿈에 나타나 말하고 싶은 암시라도 있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좀 이상하고 묘한 기분으로 그날도 성민이 곁에서 잠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진 데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는데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혼잣말처럼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옥상 위에서 춤추면 엄청 기분 좋아. 새처럼 헐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성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지금 혹시 잠꼬대 하는 거야? 조카 아들은 제 물음에는 대답도 없이 초점 없는 풀린 눈으로 혼잣말을 이어가더군요. 나 잡아봐라. 엄마, 아빠, 하나, 둘, 셋을 동안 나 잡으면 제가 여기서 깡총 뛰어내릴게요. 전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성민이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뭔가에 취한 것처럼 혼잣말 같은 이상한 잠꼬대를 쏟아내는 성민이었어요. 나 잡아봐라. 엄마, 아빠, 나 잡아보세요. 성민아, 너 혹시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춤췄어? 응, 난간에서 성민이는 춤 엄청 잘 추는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혹시 너 구하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야? 전 떨리는 목소리로 성민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점 없는 풀린 눈으로 해맑게 대답하는 성민이였어요. 응, 엄마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난간에 걸렸어. 아빠가 여보 소리 지르면서 난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철푸덕 바닥에 떨어졌어. 나는 나비, 성민이는 참새. 아무도 못 잡게 훨훨 날아갈 거야. 잠꼬대를 계속하며 방안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며 훨훨 나는 신용을 내는 성민이였습니다. 전 성민이의 그 충격적인 잠꼬대에 그만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뭔가에 끌린 듯이 동선의 가족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였고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일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비극적인 그날 밤. 옥상 난간에 혼자 올라가 보니 성민이의 잠꼬대가 선연히 다시 기억이 나더군요. 성민이가 나비처럼 춤을 추었다는 옥상 난간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린아이 보폭으로는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일 수 있지만 어른이 올라서기엔 폭이 무척 좁았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의 현장이 제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되더군요. 나비처럼 날겠다며 옥상 난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성민이. 그런 성민이를 잡겠다고 올라와 옥신각신하는 동서. 그러다 성민이를 놓치고 옥상 아래로 추락해 난간에 대롱대롱 걸려버린 동서. 여보 소리 지르며 다가와 그런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건물 외벽으로 내려갔을 서방님. 그러다 두 내외가 미끄러움과 무게를 견디다 못해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아악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옥상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성민이는
전날 밤의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듯 보이더군요. 성민아, 오늘 아침엔 기분이 좀 어떠니? 저요? 그냥 그래요. 어젯밤 꿈에는 할머니가 안 나타나셔서. 어젯밤에는 할머니가 꿈에 안 나타났어? 네,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기분이 좋은데. 큰엄마,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아침에 깨서 큰엄마가 없어서 놀랐니? 네. 제 곁에서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성민아. 어제 큰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너 혹시 어제 잠꼬대 한 거 기억나? 잠꼬대요? 잠꼬대가 뭔데요? 아니다, 성민아.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일단 성민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나도 출근하려는 길이야.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너무 급한 일이야. 당장 집에 와서 얘기 좀 하고 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성민이랑 관련된 일,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 사고와도 관련된 일이니까 빨리 차 돌려서 집으로 좀 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전날 밤의 일들을 자세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성민이가 자다 깨서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어제 성민이 잠꼬대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꿈에서 헛것을 보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까? 당신 참 답답하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실제 있었던 일하고 맥락이나 상황이 너무 겹치잖아. 그럼 성민이 때문에 재수 씨랑 유언이가 죽었단 말이야? 나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성민이 잠꼬대 내용으로는 그래. 나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지경이라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일단 성민이한테는 아무 내색하지 말고 한동안 성민이 밤에 잘 때 좀 잘 지켜보자. 알았어. 성민이 꿈에 자꾸 어머님이 나타난다는 말도 그렇고 걱정이 되고 찜찜하네. 당분간은 원래 하던 것처럼 당신이 성민이 곁에서 자. 난 거실 소파서 자다가 무슨 일 나면 바로 일어날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참.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 성민이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나 남편이나 잠들어 버릴 경우를 대비해 집안에 홈캠도 설치했죠. 한동안 조카 아들의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보니 성민이한테 몽유병 비슷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와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베란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나갈 뻔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다행히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다가 성민아, 거기는 베란다야. 얼른 들어와. 바람이 시원하다. 새처럼 날고 싶어. 갑자기 또 훨훨 날 것처럼 두 팔을 벌려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려 해서 남편이 성민이를 업고 다시 방에 데려다 눕혔습니다. 여보, 처음엔 몰랐는데 보니까 성민이한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 아는 후배 녀석이 소아정신과 닥터인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미루지 말고 당장 내일 전화해서 이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의 소개 좀 해달라고 해요. 알았어. 저와 남편은 당장 의사를 수소문해서 성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촬영해둔 한밤중 성민이의 수면 패턴 영상을 본 의사는 몽유병 진단을 내리더군요. 전형적인 수면 중 각성장애 몽유병입니다. 저 사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저희 동서부부였는데 짐작이긴 하지만 아이의 몽유병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서부부의 사고와 성민이가 잠꼬대하며 말한 내용들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몽유병 환자들은 수면 중에 자신이 벌인 이상행동에 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민이가 잠꼬대하며 말했던 내용들은 대체 뭘까요? 동서 부부가 사고 나던 날의 정황이나 상황과 너무 맥락이 겹쳐서. 조카 녀석이 몽유병 때문에 제 동생 부부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지금 와서 뭘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찜찜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의 현장에 찍힌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사로서의 소견 말고는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날의 사고에 조카 녀석의 몽유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수면 패턴을 장기적으로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성민군의 몽유병은 다행히 폭력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긴 한데 잠꼬대 내용처럼 옥상 난간에 올라가 춤을 췄다면 성민군의 부모님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군요. 선생님, 그럼 저희는 보호자로서 앞으로 성민이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앞으로 수면 패턴을 더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잠자리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나 환경은 모두 소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 약물 치료나 특별한 치료법 같은 건요? 몽유병에 따로 효과가 좋은 치료약이나 수술적인 처치 같은 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럼 몽유병에 시달리는 애를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소아기 때 나타나는 몽유병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몽유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4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중에 약 15%가 몽유병을 경험할 확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니 일단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의사로부터도 딱히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소아정신과 쪽으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성민이와 관련된 상담들을 많이 받았죠.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어서 아이의 불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도 경증의 ADHD 증세가 보여지고요. 소아정신과를 순례하며 성민이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문득 살아생전 동서가 가끔 걱정스러운 얼굴로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박사학위는 땄는데 뭐랄까 성민이가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그 역할을 못한 느낌이 들어요. 애가 그래서 좀 주의가 산만하고 밤에 불안해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우리 성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혼자 자는 걸 싫어하고 또 자꾸 무서운 꿈을 꾸곤 하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 동서는 그즘 성민이의 몽유병 증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전 술이라곤 입에 대지 않는 동서인데 아들인 성민이와 관련된 걱정으로 그날도 술을 마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재수 씨는 그때 당신에게 그런 고민거리들을 털어놓지 않은 걸까? 아무리 친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당신하고 재수 씨는 보통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잖아. 친자매 이상으로 돈독하고 허물없이 지내면서 당신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 재수 씨랑은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이라고. 여보, 당신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니? 여자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 자식 허물은 함부로 털어놓기 힘든 법이야. 그게 친자매든 설령 친정엄마든. 저는 뭔가 성민이의 상태에 관해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동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약 동서의 입장이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 쉽게 아이의 상태를 오픈하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성민이는 경증의 ADHD 진단을 받았고 관련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DHD는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일상생활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함부로 연관 지을 순 없겠지만 수면 중 각성장애 관련한 증상도 좀 호전이 되길 기대해봐야겠어요. 다행히 성민이는 처방받은 약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중 좀 산만하다는 얘기를 담임 선생님에게 들었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는 부쩍 차분해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ADHD 증상이 호전되면서였는진 몰라도 몽유병 증세도 조금씩 완화되어 갔습니다. 제 추측인진 모르지만 주말마다 남편이 성민이를 데리고 열심히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다닌 결과가 아이의 심신을 많이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시동생이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인데다 몸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 살아생전 성민이와 같이 놀아주는 일에 좀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형님, 성민이 아빠는 주말만 되면 종일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대한민국 10집 중 9집의 아빠 모습을 서방님께서도 그대로 하시는구나? 웃을 일이 아니라요. 성민이는 남자이고 에너지도 많아서 주말이면 놀러 나가고 싶어 하는데 매번 제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빠란 사람은 매일 집에서 잠만 자니까 참, 답답하네요. 뭐 너무 뻔한 핑계 같지만 서방님 업무 강도가 좀 센 편이잖아. 서방님한테 기대하지 말고 축구교실이나 그런데 성민이를 보내는 건 어때? 축구교실, 농구교실은 이미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민이가 좀 산만한 데도 있고 내성적인 편이라 어떨 땐 친구들이랑 적응 잘 못해서 관두기도 하고요. 아빠란 사람이 좀 같이 축구도 해주고 몸놀이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니까 애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서가 그런 게 많이 걱정이면 서방님과 상의해서 일을 좀 줄이시게 하는 게 어떨까?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성민 아빠와 상의 중이에요. 서방님은 살아생전 분양대행사 사업을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뛰쳐나가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에 시달리는 일을 했죠. 동서는 아빠도 바쁘고 또 엄마인 본인도 학업에 매진하느라 성민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해서 성민이가 산만하고 몽유병에 시달린다고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느 정도 원인을 알았으니까 성민이가 안정되게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보자. 등산 같이 하고 수영 다니는 게 꽤 즐거운가 봐. 운동하고 들어온 날은 몽유병 증세 없이 푹 잘 자는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도 그래. 당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네.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당신도 성민이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뭐. 내가 더 미안하지. 저와 남편은 어떤 면에서 저희 속으로 낳은 딸아이를 키울 때보다 더 지극정성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성민이를 키웠습니다. 저와 남편의 그런 노력 때문인지 시간이 흐르며 차츰 성민이의 몽유병 증세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민이의 컨디션이 좋아질 무렵 생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시어머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민정애미야,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아주 치복이구나.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 애는 잘 클 거니 걱정 말려.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 말 해주려고 왔다. 그리고 성민이 어머 마범도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갔으니 그 애들 걱정도 접어드려. 그런 말씀을 하시며 한참이나 제 손을 토닥이다 호련히 사라지시는 시어머니셨죠. 잠에서 깨고 나서도 하도 꿈이 선연해서 남편에게 꿈 얘기를 그대로 전했더랬죠.
어머니가 당신이 성민이 거두시는 거 보고 기특해서 그런 말씀하시려고 꿈에 나타나신 것 같다. 얼마 안 있어 어머니 제사라 나타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민이 요새 몽유병 증세 없이 얌전하게 잔지 오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약효가 잘 들어서 산만함도 줄었고 공부도 곧잘하고. 어머니 말씀 맞다나 성민이가 잘 크려나 보다.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오는 건 엄청 길몽이라고 하잖아. 꿈에서도 그렇고 깼을 때도 그렇고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어. 그런 길몽이 맞을 거야 여보. 지성이면 감춘이라고 하는데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성민이를 잘 키우고 노력하는데 하늘도 알아주시겠지. 우리 부부 노력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저와 남편의 바람처럼 성민이는 무탈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성적도 일취월장해서 대입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의대 진학에도 성공했죠. 우리 성민이가 의대생이 되다니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모두 큰엄마 큰아빠가 저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우리한테 그런 인사치레 안 해도 된다 성민아. 큰아빠가 말했지? 성민이 너는 나나 큰엄마한테 아들이나 매한가지라고. 성민아, 너 대학 가면 한동안 집에 내려오기 힘들 텐데 입학하기 전에 엄마 아빠 보고 가지 않을래? 의대에 합격한 성민이를 데리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동서부부가 잠들어 있는 추모원을 찾았습니다. 동서부부의 영정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납골당 박스에서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는 성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엉엉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던 9살 배기 소년이 언제 저렇게 훌쩍 자라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지 감회가 새롭고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한참이나 고개를 수그리고 부모님의 영정 앞에 묵념하는 성민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속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정 속 동서는 여전히 앳되고 어린 모습이네요. 동서가 명을 달리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가니 세월 속에서 나이를 먹은 것은 저만이 해당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동서, 서방님이랑 좋은 곳 같다던데 정말이야? 형님, 어머니 말씀처럼 저랑 성민 아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동서, 성민이 몽유병도 고치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나던 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성민이 몽유병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식이 위험한데 손 놓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형님, 진실은 그저 그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거겠지, 꿈에서. 우리 성민이를 이렇게 의젓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아니야. 나랑 민정아빠는 그저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이야.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저 정말로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살아생전 동서의 낭낭하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당신이랑 성민이 무슨 묵념을 이렇게 길게 해? 내가 그랬나? 네, 큰엄마. 저도 속으로 엄마 아빠랑 얘기하느라 시간을 오래 지체했는데 큰엄마는 저보다 더 하시네요. 아, 두 사람 다 나 때문에 기다렸구나. 미안하다, 성민아. 내가 오랜만에 네 엄마를 만나다 보니까 풀어놔야 할 말들이 많았어. 엄마랑 큰엄마랑 생전에 정말 각별하셨죠. 너도 여태 그걸 기억하니? 그럼요. 엄마는 맨날 저 재워주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 도란도란 해주시는 거 좋아했는데 거의 매일 그놈아 얘기가 빠지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구나. 네 엄마가 참 많이 보고 싶다. 오늘 좀 유달리 동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보. 나도 그러네. 재수 씨도
또 우리 유한이도 많이 보고 싶네. 저희 부모님 많이 그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큰엄마, 큰아빠. 성민아, 네 엄마가 이맘때쯤이면 팥칼국수 먹으러 가는 거 아주 좋아했는데 우리 가는 길에 팥칼국수 먹고 갈까? 네, 좋아요, 큰엄마. 그래, 가는 길에 그러자. 안 그래도 좀 출출했는데. 성민이를 가운데 두고 남편과 저는 양쪽에서 성민이 손을 잡고 추모원을 내려왔습니다. 성민이는 아직도 자신의 몽유병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세상에는 들추지 말아야 할 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남편은 딸아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함구하고 있어요. 동서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겠죠? 부모는 부모 마음을 알기에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